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불편하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껴본 적 없나요? 어떤 모임을 나갔는데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경험을 한다든지, 무례한 사람들에게 은근히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말이죠.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과정은 불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느끼는 소외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용한 회복의 저자 박지현 소장님은 소외받은 경험은 말 그대로 내가 사라지는 경험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책의 저자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만 3군데를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6학년 무렵 3번째 전학을 가서의 일인데, 그때 담임 선생님은 전학 온 첫날 아이에게 시험지 뭉치를 건넸다고 해요. 우리 어제 시험이었는데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좀 보자. 가정 형편이 안 좋았던 어린아이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처음 받아든 수학 시험지를 보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반 아이들은 점점 모여들어 주위를 빙 둘러쌌고 아이는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죠. 주눅 들고 무서웠던 아이는 단 한 문제도 풀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학급의 반장이었던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한 게 기억에 남는다고 소장님은 말합니다. 얘 바본가 봐. 이걸 못 푸네? 아이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고 다른 아이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학교 생활이 기억에 안 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억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헬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기억을 무의식 저편으로 치워버리는 심리적 현상을 말하죠. 이렇듯 소외받은 경험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만들 정도로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만들기도 해요. 책의 저자처럼 이렇게 모두에게 무시당하는 수치감을 경험하진 않았다고 해도 소외받은 경험은 자신에게 심리적 데미지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애써 괜찮다고 위안을 해도 실제 나의 감정은 괜찮지 않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곤 합니다. 혹은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고립될까봐, 모임에 빠지면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억지로 원하지도 않는 자리에 참석해서 불편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불편한 자리에 참석해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거짓 안정감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불편한 자리에 참석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저에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깔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험은 오히려 자신을 더 외로워지게 만듭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불편감을 만든 사람들에게 의지를 한다거나 다른 공허한 모임을 찾아서 헤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을 만나도 외로운 걸까요? 조용한 회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외로움의 반대말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을 넘어서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인간으로서 더 의미 있고 값진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다수의 사람보다 나와 연결됐다고 느끼는 한 명의 사람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책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점은 외로움을 관계로 연결해 치유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책에서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태생이 외로움을 잘 느끼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삶을 직면하고 귀 기울이고 깊이 느끼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연결되지 못한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책에서는 강조했어요. 다시 말해서 혼자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누군가와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생각보단 연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에서는 언급했는데요. 한 번은 저자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옆 사람에 앉은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불과 20여 분 만에 그 사람의 신상은 물론 처한 상황까지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매우 은밀하고 개인적인 얘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밀로 해줘 라고 말이죠. 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한마디를 덧붙이죠. 걔를 생각하면 내가 너무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우리 주변에 종종 있는 우정을 가장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우월감과 자기 확인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타인의 사연을 언급하면서 걱정된다고 말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보단 내가 더 낫다 라는 생각에서 비롯됐고, 동시에 나는 그래도 남을 걱정할 줄 아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확인의 시도가 깔려있는 셈이죠. 두 번째는 감정적 전이와 정서적 해소입니다. 프로이트의 관점으로 보자면 오히려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의 기저에는 불안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자신이 다루지 못하는 불안을 타인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으로 해소하려는 일종의 방어 기제인 것이죠. 이것을 감정 방출적 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통제감을 확보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갖고 싶은 욕구, 사회적 위치를 확고하게 하려는 통제 욕구가 강할 수 있습니다. 남의 취약한 얘기를 퍼뜨리면서 걱정된다 라는 말로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무의식적인 언어일 수 있다는 말이죠. 네 번째는 특히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감 결핍과 자기중심적인 정서 처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적인 성향, 즉 나르시스틱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된다는 말이 공감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죠. 타인이 겪을 수치심이나 손상된 신뢰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데에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경계할 만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상처를 줄 사람을 잘 가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와의 연결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행복의 요소가 되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선 나쁜 관계를 끊어내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불편한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용기를 내고 때로는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관계에서 끊어낼 수도 있는 것,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나의 외로움을 살펴볼 여력과 소중한 타인과의 긴밀한 연결을 만들 수 있는 심리적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박재현 소장님의 저서 조용한 회복을 살펴보면서 관계에서의 중요한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이 밖에도 책에서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관계에서 사랑이 그리울 때, 1도 3도 어긋났다 느껴질 때, 삶의 의미를 깨닫는 방법, 이렇게 총 4가지의 챕터로 인생의 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막막하다면, 그리고 애초에 나는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해서 결핍이 많아서 그런 좌절감 때문에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 에게 조용히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